거죠, 한마디로. 네, 시간이 우리 좀 아까웠잖아. 안녕하세요, 덕후왈왈 김대충 조씨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왈가왈부 해볼 영화는요, 이철화 감독의 신작 오케이 마담입니다. 10년 전에 사라진 목련어가 나타나서 2000발 하와이행 비행기. 아니? 무조건 산채로 잡아오라. 하와이로 가자! 네, 예고편에서 본 것처럼 이 오케이 마담이라는 영화는 정체를 숨긴 부부가 우연찮은 기회로 하와이행 비행기에 오르지만 그 비행기가 이제 하이제킹을 당하면서 벌어지는 어떤 사건을 그린 유쾌한 소동극이고 장르는 코미디죠. 저희가 영화가 어땠는지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번엔 저희 둘의 의견이 일치했어요. 둘 다 좋게 보진 않았습니다. 네, 재밌게 안 봤죠. 네, 뭐 좀 공통적인 의견은 이 영화가 너무 진부하고 또 1차원적인 개그들이 좀 난무하는 그런 유치한, 한마디로 조금 유치한 코미디 영화라는데 의견이 모아졌고요. 이제 앞으로 조금 어떤 부분들이 유치했는지 항목별로 좀 자세하게 왈가왈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영화를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캐릭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네, 되게 유치하죠. 네, 일단 우선 캐릭터가 굉장히 뻔해요. 네. 이게 먼저 주인공 미영 캐릭터부터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 엄정화 배우가 이제 50대 중년 여성이잖아요. 아우 나가요. 어머 흰자 봐 어떡해. 아우 미쳤어. 집을 이렇게 못 준다더니. 그런 여성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이 영화가 일정 부분 그 자체만으로도 조금 새로운 걸 획득하고 간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영화에는 아직도 조금 이제 여성 주연 영화가 드물고 특히 그쵸. 이제 50대 여성이 주연을 나서는 경우는 더욱 드물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감독이 이 캐릭터를 굉장히 멋있게 그리려는 노력도 보여요. 의욕적이야. 네, 왜냐면 되게 이제 뭐라 하지? 조금 얘가 정체가 밝혀지면서부터는 굉장히 영웅적으로 멋지게 활약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쉬운 부분은 그 정체가 드러나고 이거 활약을 하기 전에 이제 조금 우리가 흔히 이제 드라마에서 뭐 예전에 뭐 과거 여성들을 표현하던 부분에서 좀 억척스러운 아줌마 캐릭터 있잖아요. 그런 이제 좀 스테레오타입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오거든요. 그런 여성이 뭐 갑자기 반전이 있었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조금 멋진 여성을 그리려는 그런 이제 과정 자체가 우리가 너무 많이 봤고 그런 좀 가장 쉬운 방식? 가장 쉬운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뭐 세련됐거나 새롭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도 그래요. 미영은 그냥 딱 그 조씨가 말한 것처럼 억척스러운 아줌마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그려져요. 근데 캐릭터 구축이 그게 전부이다 보니까 이 미영은 사실상 원톱 주연이잖아요. 그쵸. 원톱 주연이면은 그만큼 캐릭터를 좀 풍성하고 좀 두텁게 좀 캐릭터에 대해서 좋은 걸 많이 쌓았어야 되는데 제 생각엔 그게 너무 부족했고, 감독 자체가 코미디 장르라는 것에 너무 기대서 캐릭터를 좀 빈약하게 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쵸. 뭐 짠돌이 캐릭터나 뭐 그리고 아니면 좀 가족들을 뭐 굉장히 지극히 사랑하는 그런 엄마. 처음엔 이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그려지긴 하죠. 그렇죠. 근데 그게 박성웅도 그렇지 않아요? 박성웅이 연기한 역할 이름이 석환인데 미영의 남편이죠. 근데 박성웅을 저는 왜 이렇게 철없는 철부지로만 그려가지고 그거를 코미디 요소로 활용을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감독이 그게 너무 오글거려서 저는 못 보겠더라고요. 그냥 박성웅이 그 석환이 스크린에 나오면 너무 오글거려서 손이 먼저 이렇게 될 정도의 코미디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도로 그 석환의 코미디는 타율이 저한테는 높지 않았고 좀 그리고 딸 캐릭터도 있거든요. 그 두 부부 사이에 9살짜리 딸아이가 있는데 맞아요. 9살 맞나요? 초등학생? 네, 초등학생 어린 딸이 나오는데 굉장히 활발하고 그런 친구죠. 좀 당찬 어린애인데 조금 아역 캐릭터를 사용하는 방식도 기존에 우리가 코미디 영화에서 봤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게 조금 애어른스럽고 조금 어른스럽지만 아직도 그런 좀 아이스러운 그런 게 있는 귀여움으로 조금 승부를 보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여느 영화에서 봤던 평범한 가족 구도예요.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어요. 조금 뭐 아빠와 엄마의 역할을 바꿨다고 하기에도 스테레오 이미지 있잖아요. 좀 정형화된 가족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초반 이런 가족들을 설명하는 그 과정들이 조금 진부하다고 느껴질 수 있죠. 네.
그러면 다른 캐릭터들은 어땠어요? 사실 이 가족 빼고도 그 비행기가 배경이다 보니까 탑승객이 정말 많아서 보조 캐릭터도 진짜 많이 나와요. 그 캐릭터들은 어땠어요? 주요 캐릭터 말고도 감독이 과연 이 보조 캐릭터들을 적절하게 좀 배치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행기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한편의 좀 유쾌한 소동을 좀 그쵸. 다루는 영화이잖아요. 그래서 좀 다양한 승객들을 비춰줄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캐릭터 플레이를 재밌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맞아요. 가능성이 가능성은 있었던 영화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도 주인공을 이 정도로 표현했으니 보조 캐릭터는 맞아. 조금 그게 더 풍성하지가 못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도 타고 있고 조금 원정 출산을 떠나는 거 잘 사는 사모님, 시어머니와 그 며느리 며느리. 그런 사람들도 나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봤던 국회의원 있잖아요. 뭐 갑질하고 뭐 입만 열면 내가 뭐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소리치는 뭐 그런 좀 우리가 흔히 뭐 어디 되게 스테레오타입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국회의원 이미지가 그대로 있고 뭐 그걸 뒤집거나 비꼬거나 하는 부분도 사실 없고요. 전혀 비꼬는 게 없어서 그냥 무표정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웃기지도 않아. 그러니까 뭐 조금 다양한 가능성들이 있었지만 그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비행기에서 좀 주요 인물 중에 또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캐릭터가 이상윤 배우가 연기한 철승이라는 캐릭터일 거예요. 악역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공의 적? 네, 공공의 적. 근데 이 캐릭터도 딱 미영이라는 주인공을 빛내기 위한 캐릭터로만 좀 쓰여지고 소모대가 돼서 더 서사도 좀 훨씬 빈약하다 보니까 공감하거나 그러기에는 마땅한 인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아. 비행기 안에 우리가 좀 공감할 수 있는 인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하이제킹 영화는 그러니까 물론 코미디기도 하지만 하이제킹 액션을 표방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거를 내세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약간 그걸 하이제킹을 시도하는 어떤 악의 무리 그런 것들이 조금 매력적으로 살아줘야 맞아. 이 영화의 긴장감이 살아나는데 캐릭터도 조금 뭐 풍성하지 못하고 좀 납작하지 거기에다가 이제 악역도 매력적이지가 않으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캐릭터 자체가 많이 죽어있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케이 마담이 코미디물인데 웃기긴 웃겼어요? 저는 아니요. 개그코드의 수준도 그 캐릭터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뻔하다. 되게 짐작 가능한 캐릭터들이 되게 뻔한 에피소드를 풀어내요. 맞아. 에피소드는 또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그 뻔한 에피소드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 긴 남자를 여성으로 오인해서 고개를 돌리니까 깜짝 놀란다든지 아니면 뭐 질색. 네, 비행기를 처음 타봐서 이게 땅콩을 무료로 주는 거 몰랐던 거지. 진짜 몇 년 전 거예요. 네, 사실 근데 그런 게 공감도 전혀 안 되고 정말 이건 그냥 아무도 속지 않을 일화들을 이렇게 풀어내니까 속지 않은? 아무도 속지 않은 일화들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되게 뭐 사무적인 그런 이제 승무원들이 말문이 사투리를 뭐 굉장히 걸쭉하게 쓰더라. 약간 그리고 그걸 뭐 그런데 그런 게 사실 그걸 왜 넣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를 이제 뭐 사투리를 쓰면서 좀 더 뭐 재미나게 표현을 하려고 했었나? 좀 캐릭터가 너무 납작하니까 그런 걸로라도 조금 더 풍성함을 주려고 했었나 싶긴 한데 사실 그런 일차원적인 개그들이 좀 여러 차례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좀 크게 웃음이 터지는 부분이 없었고 뭐 소소하게 뭐 실소 정도? 그것도 그런 횟수도 좀 맞아요. 많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극장에서 같이 봤잖아요. 개봉날 봤었거든요. 네. 네. 그때 한 2번 정도 터졌는데 그게 이렇게 막 파란 데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허허허 약간 허허허 느낌의 웃음이었고 제 생각도 그래요. 저는 이 감독이 정말 코미디 장르를 만들고 싶었던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게으른 코미디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 수준의 코미디였어요. 개그 코드들이 저한테 좀 다 그렇게 느껴졌어요. 또 어땠어요? 사실 뭐 과거 꽁트 보는 느낌도 조금 있었어요. 무슨 개그 콘서트가 뭐야? 우차사도 이렇게 공감 가는 일화들이 아니니까 이걸 되게 뭐 전혀 공감 없이 이렇게 이들이 개그를 하니까 되게 개그 프로그램 꽁트를 보는 느낌? 전 그리고 영화 볼 때 코미디물에서 그걸 되게 싫어해요. 관객이 주변자로 전락하는 기분이 되게 싫거든요. 그러니까 스크린 안에서 그들끼리만 좀 막 재밌고 관객은 그냥 멍하니 보고 있고 웃지도 못하고 그게 아까 말한 그 공감의 문제인 거죠. 네, 이런 딱 그랬어요. 유치한 일화들이 이루어지니까 여기에 막 보고 같이 웃을 수가 없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 오케이 마담 액션은 어땠어요? 이 영화가 엄정화 배우가 데뷔하고 처음으로 제대로 된 액션을 해봤대요. 그래서
액션스쿨 다녀서 굉장히 신나하고 있더라고요. 이 영화가 코미디와 액션 장르가 결합된 장르이기 때문에 네. 액션도 굉장히 중요했고 그래서 조금 많은 액션 시퀀스들이 있기도 해요. 네. 이 영화가 이철아 감독님의 인터뷰를 보니까 그 80년대 홍콩 영화 예스 마담이라는 예스 마담? 네, 예스 마담이라는 영화를 좀 제목을 오마주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스 마담 오케이 마담 똑같네. 그래가지고 뭐 80년대 홍콩 유명했던 홍콩 배우 양자경이 주인공인 조금 이제 형사의 활약물을 담은 영화인데 어울리네요. 거기도 이제 여성 원톱 액션 영화거든요. 아마 그런 유사함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좀 그 영화랑 비슷하게 되게 엄정화 배우가 맨몸으로 되게 화려한 액션을 펼쳐요. 네. 전 그런 부분이 좀 인상 깊긴 했거든요. 왜냐면 이 영화가 비행기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액션을 조금 다채롭게 꾸미려면 많은 고민이 필요했을 텐데 조금 더 이제 비행기 뭐 복도를 조금 되게 길게 보여줄 수 있게 조금 더 길게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스카프나 뭐 접시, 카트 같은 조금 소품들을 활용한 액션을 펼친다거나 아니면 뭐 복도뿐만이 아니라 비행기 짐을 실는 뭐 짐칸으로 내려간다거나 아니면 뭐 조종석으로 들어간다거나 뭐 비행기 위에 뭐 비어있는 공간으로 뭐 사람이 기어 올라간다거나 하는 되게 공간을 조금 다채롭게 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보였고 조금 지루할 수 있음에도 조금의 그런 고민의 흔적은 어쨌든 묻어있는 네. 진짜 생각을 해요. 비행기가 나오는 영화 중에서 공간을 되게 다양하게 활용한 맞아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한 칸만 안에서만 있는 네. 그거를 되게 연결 이어서 막 이동하는 장면도 조금 맞아, 많이 맞아. 나오고 이 공간을 최대한 넓고 길게 보여주려는 노력들이 담겨 있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액션만 두고 보자면 좀 합은 잘 맞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합을 잘 맞췄다는 얘기는 디테일하게 구성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우들끼리 좀 짠 느낌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딱 액션을 보는데 아, 저 맞춰서 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현실감이 좀 맞아. 떨어진다 그래야 되나? 긴장감이 맞아, 좀 맞아. 없었다 해야 되나? 이게 되게 액션인데도 핸드헬드가 거의 없이 촬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고정된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막 이렇게 흔들리는 게 맞아요. 없네. 그리고 이게 또 감독님의 인터뷰를 보니까 조금 화려한 액션보다는 사람 대 사람이 조금 부딪히는 그러니까 화려한 액션을 구현하려는 의도가 아니셨대요. 그러니까 조금 제 생각엔 아까 홍콩 영화를 오마주했다는 것도 그렇고 조금 더 사람 대 사람의 그런 맨몸 액션을 조금 더 보여주시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아마 그래서 조금 더 생동감이 떨어지게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뭔가 화려한 액션이 안 느껴졌나 보다 저는. 근데 이 영화가 감독님 의도는 좀 알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게 화려함이 편안함을 추구하려다 보니까 그런 선택을 핸드헬드를 맞아요. 포기하는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손을 맞추기 위함이었다고 할 수 있죠. 저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임팩트가 맞아요. 없게 느껴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밋밋하다? 이런. 자, 그러면 이 오케이 마담이라는 따끈따끈한 신작을 조씨는 예비 관객들에게 추천한다, 비추천한다. 비추천하겠습니다. 네, 정해져 있었어요. 사실 이게 뭐 불편함을 유발하는 요소들도 굉장히 적고 네. 그리고 뭐 갈등이 과하지도 않기 때문에 되게 편안한 뭐 코미디 영화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적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웃음 코드가 세련되지도 않았고 뭐 액션에 뭐 쫄깃함도 없고 어느 뭐 요소 하나하나가 조금 뭐 관객들에게 시원하게 만족시킬 만한 요소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정도 수준으로 관객들에게 오케이를 받을 수 있을까? 라고 물으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노케이네요. 대충이는 추천입니까? 비추천입니까? 저도 비추천하겠습니다. 이런 어줍잖은 코미디를 보기에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너무 짧고 시원하게 집에서 에어컨 쐬면서 넷플릭스로 더 재밌는 거 보세요. 시간이 아깝다는 뜻인 거죠, 한마디로. 네, 시간이 우리 좀 아까웠잖아. 힘들었습니다. 네,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기 힘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오케이 마담은 오늘 여기까지 해보고요. 저희 덕후왈왈 다음에 또 어떤 재미난 콘텐츠로 돌아올지 기대 부탁드릴게요. 안녕.